오늘은 와신상담, 오나라와 월나라의 복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월나라는 죽음을 무릅쓴 병사들로 싸움을 걸었다. 세 줄로 나아가 오나라 병사를 맞아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목을 찔렀다. 오나라 병사들이 이것을 보고 놀란 틈을 타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해 고소해서 물리쳤다. 오나라 왕 함녀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 오나라 군대는 칠리나 물러났다. 상처가 위독해 죽게 되었다. 오나라 왕 함녀는 태자 부차를 임금으로 세우고 말하였다. 너는 구천이 내 아비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 드디어 월나라의 원수를 갚았다. 이 글이 사기의 오태백세가라고 하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 세가는요,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열전이고요. 열전은 인물 이야기. 세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제후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오태백세가는 오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글인 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당시 어지러웠던 춘추 전국시대 지도를 좀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면 춘추 5패라고 되어 있고요. 전국 7웅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 시기를 춘추 시대와 전국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은 역사 사건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대략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아주 또렷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요. 보통 춘추 시대에는 5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5명의 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패자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나라, 환공, 그 다음이 진나라, 목공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요 그림에서는 그 다음이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장왕.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만날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순서로 그 당시에 패권을 손에 쥐었고 이 나라들의 각각 제나라는 황공 때, 진나라는 목공 때. 이때 진나라는 이때 여기 진나라가 이진나라면 진문공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나라 문공 때, 초나라 장왕 때, 오왕 부차 때, 월왕 구천 때 이렇게 됩니다. 제가 헷갈린 게 진나라가 지금 여기 진나라가 있고 여기 진나라가 있죠. 근데 이 춘추 5패를 꼽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좀 어지럽긴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오나라와 월나라도 한때 이 패자의 나라로서 손꼽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실 것 같고요. 전국시대에 이르면 7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그 7나라가 여기 보시면 동쪽에 제나라, 북쪽에 연나라, 서쪽에 진나라. 근데 이 서쪽의 진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초나라, 중간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에는 이 7나라가 서로 이제 천하를 두고 다투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칠웅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진나라가 육국을 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나라가 자신의 동쪽에 있는 6나라를 멸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나라와 월나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들이 이게 사실 친하기가 힘들죠. 곁에 붙어 있으면 다툴 일이 많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특히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두 나라는 양쯔강 하류에 이제 위치해 있어 가지고요. 수전을 주로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여러 사자성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오월동주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동주 함께 배를 탔답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는 수 없이 원수지간이지만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즉 오월동주란 서로 사이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어 한 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월동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나라와 월나라는 사이가 되게 나빴다는 걸 또 반증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하죠. 사이가 서로 뭐 되게 나쁜 이제 뭐 표현을 하는 게 무슨 견원지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개와 원숭이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답니다. 제가 둘이 같이 있는 걸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오나라와 월나라는 대표적인 원수지간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그럼 왜 원수지간이 되었느냐? 여기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나라 왕 함녀 지난 시간에 전쟁의 귀재 손무를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무를 통해 오나라의 군대를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빼어난 인재도 얻었고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월나라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요 오나라가 강했습니다. 월나라의 군대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두는가 싶었는데 근데 월나라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나라가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오나라 군대가 월나라 군대를 포위하자 월나라 병사들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 앞장서 세 줄로 늘어서고요.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거죠. 오나라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넋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 틈을 타 월나라의 군대가 오나라의 군대를 칩니다. 주저하는 순간을 노렸던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월나라의 공격에 오나라는 크게 패배합니다. 오왕 함녀마저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이 악화돼서 함녀가 죽습니다. 함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부차를 임금자리에 앉히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구천이 네 아비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구천은 월나라 임금이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월나라 임금을 잊지 말고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월나라의 공격에 오나라 군대가 크게 약해졌던 것 같고요. 함녀를 이어 임금자리에 오른 부차가 아직 어리고 부족한 구석이 있었겠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서 딱 사흘 간다. 저는 제 스스로를 봐도요. 마음 먹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보다는요. 습관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해 주냐? 아무리 굳은 마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만큼 마음이 일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금방 까먹거나 게을러지기 쉽죠. 자, 부차는 그걸 막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떡하느냐?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편안하게 지내야지 말아야지. 일부러 몸을 수고롭게 합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잠자리에 자면 혹여나 몸이 느긋해지고 마음이 게을러질까 걱정인 거죠. 딱딱한 나뭇가지를 모아 그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땔감 위에 자며 복수를 다짐하죠. 그렇게 3년이 지나 월왕 구천에게 복수합니다. 이번에는 월나라가 오나라 부차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월왕 구천은 회계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포위되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데 월왕 구천은 부차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자, 아버지의 원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차는 고민하다 결국 구천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신하 가운데 오자선은 구천을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차는 구천을 살려두고 아마도 그를 놀림거리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구천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죠. 구천은 마냥 구경거리로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복수해야지. 이번엔 구천이 복수를 꿈꿉니다.